그러니까 이분이 들어간 돈이 2천만 원 투자해서 2,200만 원을 벌어서 수익률이 109%가 나왔습니다. 대출이 얼마가 나왔냐면 90%가 나왔습니다. 단언컨대 3천만 원 이하로 단기 투자로 할 수 있는 건 부동산 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출 80% 90% 받고 나머지 10%도 대출로 받으신다면 내 돈이 한 푼도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가장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고 뭐 코인도 지금 막 떨어지고 이 상황에서 투자금이 3천만 원, 뭐 4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이내이신 분들이 가장 걱정이 돼요. 내가 지금 열심히 3천만 원을 모았는데 뭐야? 시장이 이렇게 묶였고 대출도 안 나오고 내가 목표로 하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더 빠르게 올라가고, 근데 현재와 내가 목표로 하는 게 너무 괴리가 커버리면 이 허탈감이 드는데 좀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투자금이 5천만 원 이내이신 분은요,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불려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내가 4천만 원 5천만 원 모았는데 이거를 아파트 올라가는 걸 따라잡을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돈을 모으는 건 기본입니다.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이거를 불려 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 또는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금 체계나 뭐 대출이나 이런 게 복잡해져 있다 보니까 본인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10월 15일 대책 이후로 경매 시장을 바라보면 정말 많은 물건들이 정말 싸게 낙찰이 말도 안 되게 이 정도까지 싸게 되는 건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 3억짜리를 2억 3천, 2억 4천에 쓰는데도 하는 족족 낙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없거든요. 경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규제가 생기고 사람들의 걱정이 많고 법원에 사람들이 없을수록 더 많이 싸게 낙찰이 됩니다. 10월 15일 이후에 정말 많은 규제들이 생겼죠. 뭐 세금 중과부터 뭐 대출 규제, 그리고 가계대출을 받았을 때 6개월 내 수도권에서는 전입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전히 수도권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규제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아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방법을 동원한다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낮은 경쟁률로 여전히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뇌피셜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례들이 증명을 합니다. 여전히 저희 사례의 70% 80% 이상은 다 수도권 물건들이에요. 그냥 돈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65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빌라 경매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투자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 밖에 없지만 강남의 아파트, 송파구의 아파트를 생각하신다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수억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들고 할 수 있는 투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작은 물건들일 거거든요. 근데 내가 실거줄 생각으로 물건을 바라보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아파트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지를 따진다, 그리고 가치를 따진다라는 건데, 사실 경매는 가치 판단, 입지를 안 따져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싸게 사서 바로 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도 돼요. 왜? 보유를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우시는 분들이 훨씬 더 쉬워져요. 경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얼마짜리인지만 알면 내가 그 가격을 보고 얼마 싸게 입찰을 하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이 팔린다는 조사가 확실히 돼 있고 얼마짜리인지만 조사가 됐다면 입찰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일단 이게 이제 낙찰 받으신 물건들이고요. 여기 중에서 뭐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80% 이상 다세대 주택이에요. 소요 기간과 계약 날짜, 낙찰가, 얼마에 받았고 얼마에 팔았는지, 그리고 그 차익은 얼마인지까지 저희가 다 산출을 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뭐 옛날 사례는 또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최근 사례 위주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20일 만에 빌라를 파신 분이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20일이면 대출이자도 한 달치도 안 낸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졸업하신 분인데 권성구 세류동은 규제 지역이 아직 아니거든요. 지금 11월 12일 며칠 전이거든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1억 6,300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계약서를 언제 썼냐면 1억 9,500에 계약서를 12월 2일 날 썼어요. 낙찰받고 2주 만에 계약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례가 또 2주 만에 계약이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빌라라는 것도 실수요자가 있고 그 실수요자한테 매력적인 가격이라면 당연히 1억 9,500이란 가격은 그 동네에서 가장 싸게 내놓은 가격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건 이분이 이렇게 받았기 때문이죠. 시장에선 제일 싸지만 이분이 받아오신 게 1억 6,300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3천만 원 세전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물론 취득세나 뭐 기타 부대 비용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빼야 되긴 합니다. 며칠 걸렸고 매매가, 낙찰가, 조사는 그대로 판 거예요. 이분이 입찰할 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했는데 뭐 한 달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했지만 요 집은 3달 아니면 무조건 팔리겠다라는 거를 조사를 해드렸었죠. 딱 그 중간값에 매매를 했네요.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지만 단타양도세를 안 내는 거지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400만 원에 취등록세, 법무비 375만 원, 대출이자 한 달치 59만 원, 중도상환 수수료. 너무 대출을 빨리 갚아버리니까 이 수수료까지 나와버렸어요. 은행 입장에서도 남는 게 없어서 이렇게 약간의 위약금 개념으로 내요. 근데 뭐 이거 낼 수 있죠. 3천만 원을 버셨으니까. 대출이 얼마가 나왔냐면 9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간 돈이 2천만 원 투자해서 2,200만 원을 벌어서 수익률이 109%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분은 이 똑같은 물건을 이제 두 채 할 수 있게 되는 자본이 생긴 겁니다. 경매의 가장 큰 장점,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 바로 팔 수 없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하지만 그 단점을 벗어나는 거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경매는 바로 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2년 이상 갖고 가야 된다는 상식을 좀 여러분들께 깨트려 드리고 싶었고, 단기간에 파는 거기 때문에 시드는 불려지면서 주택수는 다시 줄어듭니다. 요즘 세금 체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주택자들이 불리하게 돼 있어요. 다주택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투자는 어떻죠? 사놓고 내가 시드도 묶이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또 묶여요. 사람들이 사실 인지를 잘 못하는데 그 기회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 경매를 배우시면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불려 나갈 수 있는 돈들이 엄청난데 아파트에 내 돈이 묶여버리면 그거를 아예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단언컨대 3천만 원 이하로 단기 투자로 할 수 있는 건 부동산 경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자, 대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있는데요. 가계대출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에 가계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근데 투자자는 전입을 해서는 안 돼요. 특히나 빌라는 매도할 때 집에 아무도 안 살고 있어야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전입 요건이라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투자 목적으로 단기에 팔려고 샀는데 전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사업자 대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중에 가장 내기 쉬운 게 전자상거래 사업자거든요. 그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장점은 사업자 대출이 있기 때문에 전입 요건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DSR을 안 봅니다. 이 물건에 대출 이자 낼 수 있는 정도의 소득 증빙만 되면 대출이 나가요. 그리고 그 소득 증빙은 대출 이자, 그러니까 우리는 소액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대출 이자가 한 60만 원 정도거든요. 즉 60만 원의 소득만 있으셔도 대출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계대출은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을 다 묶어서 봐요. 주담대가 하나만 있으셔도 월급쟁이 분들은 대출이 추가적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나가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례는 뭐 너무 많아서 밤 10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팔린 것만 보여드리면 야, 너 빨리 팔린 것만 골라서 가져왔냐 라고 하실까봐 오래 걸린 걸 굳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경매는 10개월 걸렸다고 하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라고 하죠. 우리 25기 교육생분께서 받으신 건데 이분은 이미 단타 매도를 2건 이상 하신 분이에요. 이게 세 번째 물건입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분이 가격을 고수했어요. 가격 절충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차익이 엄청나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가 비싸게 팔 거면 오래 걸리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격을 이분이 깎아줬잖아요. 한 5개월, 4개월 안에도 팔았을 거예요. 제가 이걸 자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건물에 다른 호실을 우리 교육생이 받은 게 또 사례가 있어요. 그 집은 3개월 만에 매도가 됐습니다. 이분보다 싸게 내놨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비싸게 내놔가지고 오래 걸린 거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사례를 계속 보여드리지만 내가 2억짜리를 1억 8천에 내놓으면 빨리 팔려요. 근데 2억짜리를 2억에 계속 고수를 하면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미 매도를 앞에서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오래 걸려도 그냥 불안하지 않아요. 자기가 해봤으니까, 팔린다는 걸 아니까. 자, 요 사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낙찰 12월 10일 날 1억 7,800, 그리고 매도 계약서 2억 7천. 차익 어때요? 9,200만 원 정도인데 1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9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만든 거죠. 세 전으로. 이분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100% 이상 활용하신 분이에요. 내 돈 없이 투자를 거의 하신 분입니다. 내가 담보대출 80%, 90% 받고 나머지 10%도 사업자 대출로 받으신다면 내 돈이 한 푼도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리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거 영끌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닙니다. 왜 영끌이 아니냐? 제 앞에 있는 이 노트북이 당근에 올리면 100만 원에 바로 거래가 되는 물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물건을 60만 원에 떼와요. 60만 원 은행에서 돈 빌려서 가져왔다고 이게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왜죠? 100만 원에 팔리니까. 경매도 똑같습니다. 2억짜리를 1억 6천에 사오는 거기 때문에 대출을 다 쓰셔도 담보 비율을 100%로 만드셔도 경매라는 건 안전마진을 깔고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세후 수익이 6,700만 원이요. 1,200만 원으로
6,700을 버신 겁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장치는 비싸게 파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비용을 낮추거나 내 투자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다 문제 없었던 물건이에요. 내가 비싸게 팔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고 내가 기간을 짧게 가져가려면 싸게 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어들 모르셔도 경매하는데 문제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권리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안지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PPT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린 매도 차익 이거 다 권리 분석 깨끗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권리 분석이 깨끗한지 문제 있는지만 판단하실 줄 알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서 다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딱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기타 권리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경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낙찰 받고 내가 소유권 이전을 하면 모든 권리는 지워주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안 지워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 사항들을 여기에 법원에서 기재를 해줍니다. 아예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모르는 문장이 기재가 돼 있다 하면은 아 이거 문제 있는 거네 라고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기타 소멸되지 않는 권리,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 써주게 돼 있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은 뭐냐면 임차인의 모든 권리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전입 날짜, 확정일자, 배당. 뭐 깊이 있게 배우면 막 배당 순서라든지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 그런 거 알 필요 없고요.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경매 투자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반대로 세입자라면 반드시 대항력이라는 걸 갖춰야겠죠. 기준 날짜가 21년 12월 8일이네요. 그렇죠? 모든 권리는 날짜가 빠를수록 힘을 갖춥니다. 아까 대항력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 세입자는 언제 전입을 했냐면 20년 1월 20일 날 들어왔습니다. 요 두 개 날짜 중에 누가 먼저인지만 판단하실 줄 알면 여러분들은 권리 분석 다 하실 줄 아는 겁니다. 누가 먼저예요? 20년이 먼저기 때문에 세입자는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준점보다 먼저 들어오셨으면. 그래서 이 물건은 입찰하시면 안 되는 물건이 됩니다. 바로 대항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이고 우리가 세입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갖춰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보는 거예요. 그 등기부등본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가압류가 있는 상태로 들어온 세입자는 대항력이라는 걸 주지 못하는 거죠. 왜? 등기부 때문에 이미 가압류가 나오는데 그걸 알고 계약을 했다? 법원에서는 너 이미 권리 있는 거 보고 알고 들어왔으니까 넌 대항력을 줄 수 없어 라고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경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한 물건인 거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요것도 보시면 기준점 소멸되지 않는 권리 없고요. 여기 보시면 22년이고 세입자도 날짜가 빠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X치고 넘어가야겠지 하고 밑에를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대항력을 포기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못 받는 보증금에 대해서 달라고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까 문제됐던 게 대항력이었는데 대항력을 포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찰하면 되는 물건이 됩니다. 권리 분석 끝난 물건이에요. 그래서 시세 조사만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봤더니 임차인도 없고 기타 소멸되는 권리도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 뭐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입찰하세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에 대한 정보도 없으니까 당연히 대항력이라는 것도 없겠죠. 살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 아마 이런 거는 아마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일 겁니다. 채무자 점유라고 하는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은 무조건 안전하니까 입찰하면 되는 물건이 됩니다. 요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검색하셨을 때 한 60% 이상은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나머지 40% 이상은 빨간 글씨 있는 것들이 좀 섞여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 글씨가 뭐냐면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건 검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빨간 글씨들이 나와요. 근데 이 빨간 글씨라고 해서 모든 빨간 글씨가 다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자들은 주의해서 입찰하세요 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 빨간 글씨라는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보시면 빨간 글씨 요소들이 되는 게 어디 나와 있냐면 특수 물건을 눌러보시면 이게 다 빨간 글씨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특강 시간에 요 중에서 문제되지 않는 빨간 글씨 그걸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문제 없는 것도 많기 때문에 요 빨간 글씨 중에서 어떤 요소가 지금 그 물건에 적용이 돼 있는지를 표현한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항력 없는 거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포기된 거. 여러분들 요 중에서 아까 뭐 매도 차익이 뭐 9천만 원인 것도 있고 뭐 8천만 원인 것도 있었는데 그 물건들 중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에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으면 다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세입자가 돈을 다 받으실지 어떨지 계산을 할 수가 없게 정보를 안 줘요, 법원에서. 포기됐거나 애초에 대항력이 없는 것만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볼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도 사례들이 전부 다 대항력 없는 것만 가지고 저렇게 차익을 많이 만든 거예요.
경매를 가르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특수 물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안전 투자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 투자를 해도 차익이 5천만 원, 6천만 원 나는데 1억을 벌기 위해서 위험 감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안전한 경매 물건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남들이 안 하는 투자를 하시는 거고, 이 경매 투자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 전 국민으로 쳤을 때 2% 안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2% 안에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막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다 문제 없었던 물건이에요. 강제 집행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을 내려놓고 조금만 경매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례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특강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가격 조사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쉽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당근마켓에 노트북이 100만 원짜리인지 200만 원짜리인지 어떻게 아냐면 거래 내역을 보죠. 그럼 가격대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빌라가 뭐가 문제냐면 그 건물, 그 똑같은 품명의 거래 사례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그 건물엔 실거래 사례가 없지만 그 주변에 그 건물과 비슷한 물건들이 내 집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교 대상을 넓히는 거예요. 그 동 전체로. 그렇게 해서 물건을 찾고 그 동네에 있었던 실거래 내역들을 리스트를 쫙 뽑아 본다면 대략적인 실거래 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께, 특강을 들으신 분들께 스피드옥션 이용권을 드릴 거니까 이걸로 이제 검색을 합니다. 뭐 우리 경기도 남부 쪽, 수원 쪽에 거래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수원시로 일단 잡아볼게요. 수원시에 다세대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이 물건이 이제 거의 소위 말하는 빌라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두고 유찰이라는 게 뭐냐면 가격이 떨어진 횟수를 의미합니다. 유찰이 많이 될수록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1에서 한 3회 정도까지 잡아요. 4회부터는 이제 하자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잡지 않겠습니다. 진행 중인 물건 중에서 40제곱미터 이상으로 뽑겠습니다. 면적은. 자, 요 물건이 놀랍게도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수강생이 20일 만에 팔았던 집이 나머지 호실들이 다 지금 한 번 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물건은 답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교육생분이 팔았던 집은 14점 몇 평이에요. 얘는 15.178평이기 때문에 그 가격보단 비싸게 팔 수 있겠죠. 즉 2억대까지 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게 지금 얼마가 돼 있죠? 1억 2,600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가 2억이니까 그 사이 가격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답안지를 미리 보고하는 건 또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이 동네 실거래를 한번 뽑아볼게요. 온나라 지도를 누르시면 이게 뭐냐면 이 해당 번지수에 있었던 실거래 내역을 보는 건데, 이 건물엔 실거래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애초에 안 됐기 때문에 경매로 한꺼번에 쏟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여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연립 다세대 누르시고 최근 1년으로 기준을 잡으시고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권성구에 있었던 전체 빌라 그 매도 사례예요. 그러니까 실제 실거래 찍혀 있는 거. 여기서 이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 거랑 비슷한 것만 추려서. 뭘 기준으로 하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물건의 평수 그리고 연식 기준으로 봅니다. 자, 연식은 5년 된 건물이네요. 20년도에 지어졌고 전용 면적은 52제곱미터입니다. 이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맞춰볼게요. 20년도 전으로 한 3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3년 정도 잡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은 내림차순으로 해볼게요. 일단 세류동 먼저 잡아볼게요. 같은 동, 범위를 좁혀서 가장 비슷한 것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세류동에 있었던 실거래 내역들이 전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가 세류동 내에서 우리 거랑 평수도 비슷하고 연식도 비슷한 애들이네요. 그래서 얘네의 평균을 이렇게 쭉 내보니까 평균이 2억 7천이 나오네요. 자, 그럼 우리 집이 지금 2억 7천에 매도가 되는 걸까요?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2억 4천이 맞다는 전제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2억 4천짜리가 1억 2천이 돼 있죠. 그러면 그 사이 가격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내가 차익에 욕심을 부려서 차익을 크게 가져가려고 하면 낙찰을 못 받습니다. 맥시멈 1억 7천 초반 정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물건은 낙찰을 이 정도 가격에서 받으면 신용도에 문제만 없으면 대출이 90%는 나올 겁니다. 즉 자기 자본이 15%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1억 7,500에 낙찰을 받는다고 했을 때 15%로 계산을 하면 내 돈 2,600만 원만 있으시면 돼요. 근데 안전하게 좀 누수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3천만 원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이 물건이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매도 차익은 얼마예요? 투자금은 3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얻을 수 있는 매도 차익은 2억 4천에 팔린다라는 전제로는 7,500만 원이요, 매도 차익이. 그럼 수익률이 100%가 아니라 150%가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5년 12월에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과 아주 좋은 인연을 계기로 이제 소액 빌라 경매 단타 투자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는 분들은 이제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적은 투자금을 어떻게든 1억, 2억으로 불려가고 싶은 분들께 가장 적합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 투자금이 5천만 원 넘게 있으시다? 너무 돈이 많다고 말씀을 드려요.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께 적합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어려워하시는 다세대 주택, 빌라의 가격 조사 부분에서 제가 이제 원래는 고가의 강의에서 푸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넣었으니까 특강을 들어주시면은 경매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뭐 가격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뀌게 될 모습은 제가 처음에 경매했던 것처럼 충분히 본업을 유지하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만 투자를 해주시면 충분히 이걸 만들어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을 찾는 재미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어떤 6개월 안에 또는 1년 안에 여러분들의 연봉만큼의 큰 수익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제자분들 중에는 이 소액 투자로 시작을 했지만 이 매매 사업을 전국 빌라를 다 누비면서 여행 삼아서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배우러 오신 분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 친구 나이 때 했으면은 내가 부자가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는 빨리 들을수록 이득이라는 거를 배우시면 느낀다는 거. 이번에 야근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주말엔 육아를 해야 돼요. 이게 시간 제약이 있는 직장인 분들이 현실적으로 이 경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거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과정을 다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행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부름 어플을 통해서 내가 조사하는 것들을 위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특강에 넣어놨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은 본업을 잘 유지하시면서 부업으로 이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특강을 들으신 분께 저희의 진짜 비밀 병기인 수익률 계산기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수익률 계산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특강 가장 마지막 강의 부분에서 제가 이걸 정말 잘 설명해 놨거든요. 입찰할 때 입찰가를 쓸 때 얼마를 써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조사한 물건에 대해서 얼마에 입찰을 하는 게 괜찮은지 그거를 가지고 수익률 분석표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입찰가를 산정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과정은 한 달 로드맵에 6개월 내 매도해서 내 시드를 2배로 만들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매라는 건 통념상 위험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배우고 나면 이보다 안전한 투자는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투자금이 좀 부족하다 느껴지시면 그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투자처를 보세요. 3천만 원으로도 3천만 원으로 벌 수 있는 투자가 많이 있어요. 우리 수강생분들의 매도 사례들이 그걸 증명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려나가는 미래의 밑바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